법은 일반적으로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것 역시 사람들입니다. 만약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법이 강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칠 수도 있는 크나큰 해악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건물 안에 인화물질이 가득했지만 대기한 소방차는 2대에 불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같이 준비가 덜 된 진압작전을 강행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검찰이 경찰 지휘부를 수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검찰은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망한 철거민들을 부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사위는 특히 이 부분에 대해 검찰총장이 직접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개월 만인 2008년 4월 MBC PD수첩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합니다. 이 방송을 계기로 촛불 집회 등 여론이 들끓자 농림수산식품부는 악의적 왜곡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제작진을 기소했는데 법원의 최종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는 PD수첩 수사에 검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결론을 했습니다. 검찰 지휘부가 기소와 무관하게 강제 수사를 지시하고 무죄가 나오더라도 상관없으니 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PD수첩 수사가 수사 목적 달성보다 정부 정책을 비판한 언론사를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 양천고 국어교사였던 김영태 씨의 외로운 복직 요구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벌써 1년 전 재단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 씨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을 선동했다는 이유 등으로 바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그가 고발한 내용은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 씨의 고발 내용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교육청은 이 가운데 단 한 가지에 대해서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또한 철저한 수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 남부지검은 작은 사건이라 직접 수사할 만한 것이 아니라며 양천경찰서로 사건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양천경찰서는 사건이 복잡하고 방대해 당장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큽니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 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검찰은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 경제적으로 권력과 결탁하게 된다면 부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억압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